대표님, 네. 네, 요즘 어떤 시기인가요? 요즘이요? 네, 요즘 지원서 시기죠. 조금 많이 바쁘시겠네요. 네. 지금 이제 대표님 좀 바쁜 시기시긴 한데 제가 좀 촬영하고 싶은 컨셉이 있어서 오늘 촬영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이제 평소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주제로 대표님이 편하게 답해 주시면 좀 어떨까 싶어서요. 너무 좋죠. 근데 뭐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밀려나면 몇 달이나 밀려날 수 있으니까. 대표님 이제 상담 진행하실 때나 평소에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게 스펙과 성적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이 부분은 대표님이 꾸준히 저희 유튜브에서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 아직도 미국 최상위 대학을 가려면 성적이란 스펙을 더 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성적이랑 스펙을 제가 되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저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걸로 뚫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또 다른 질문 같아. 오히려 제가 진짜로 반대로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우리 조상들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돌파했을까? 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과거에 되게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중세 길드에서는 장인들이 인정받는 방법이 뭐였지? 뭔가 내가 만든 물건이 가장 인정받는 그 방법이었거든요. 또는 바이올린은 어땠을까? 뭐 바이올린을 만든 장인, 스트라디바디는 뭘로 증명하죠? 이력서인가요? 아니요. 내가 만든 바이올린 아니에요? 본인이 잘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 장인들도 그냥 이력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바이올린을 잘 만들었는지 혹은 바이올린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야.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르네상스 화가들은 어떻게 됐죠?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투표를 받았단 말이죠.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생사를 가르게 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21세기로 들어와서 되게 신기하게 어떤 이유로 저도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는 암기랑 스펙 같은 목록으로 그냥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예전처럼 그 방식을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방식이 좀 도태되는 방식으로 좀 돌아간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한국 대학 입시를 자꾸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은 맞아, 이제 맞아. 수능을 목표로 학생들 맞아. 다 워낙 점수를 내다 보니까 거기에 아직까지 많이 익숙하신 게 아닌가.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홀리스틱을 좀 저는 다르게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르네상스 시절 아니면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물건을 팔았어요. 내가 팔고 싶은 걸 팔았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문장을 파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문장보다는 물건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너가 갖고 있는 물건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말보다는 남이 써볼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말로 쓰는 것보다 아니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굉장히 멋진 포부랑 문장으로 지원서를 쓸 수 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손으로 잡히는 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잡힌다라는 건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잡혀도 돼. 실제로 코드를 손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 뭐 개발이라고 했을 때. 좀 어쨌든 간에 결과물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학생이 만든 어떤 코드나 뭐 데이터, 프로그램, 공연, 출판, 계약서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아무거나 생각을 해봐. 그럼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입시의 대화라고 생각해. 내가 투표를 받을 때 뭘로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대화 없이 점수만 들고 간다면 결과물이나 뭐 내가 잡을 수 없는 거 없이 뭔가 이렇게 내가 점수만 들고 만약에 가서 건물을 사겠다라고 하면 뭐라고 직관적인 표현 좋아하는 것 같아. 건물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만큼 이제 건물을 사겠다라는 게 어렵잖아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엄청 큰 건물이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수증 없이 결제를 해달라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손에 잡힐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놈에 너무 집착해 있는 것 같고 딱딱딱 뭔가 이게 박자를 맞추는 능력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오케스트라는 메트로놈만 보고 연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휘자가 있고 청중이 있고 무대가 있고 공기가 있고 입시는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메트로놈은 시험의 기준이에요. 합격은 연주예요. 그러니까 연주는 사람을 움직이는 출력을 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혹은 이제 연주는 사람을 움직이는 출력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숫자로 아니면 이제 학업과 스펙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애초에 믿지를 않아.
근데 그거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과 수요 때문에 그래. 너무나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수학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칠게.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여기 30명, 40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거야. 동기부여도 있고 다 비슷한 걸 했으면 내가 어떻게 들어가?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내가 스펙이랑 SAT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날까? 얘가 1570이고 내가 1500이고 내가 4.0이고 얘가 4.3이면 뭐 크게 차이가 날까? 솔직히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질문에는 항상 이제 반박을 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고, 저는 이제 한국의 어떤 흔한 루틴을 좀 떠올려 보는 것 같아요. 학원을 가서 문제풀이를 하고 대회를 준비하고 또 대회를 준비하고 캠프를 가고 겨울 특강을 하고 여름 특강을 하고 이 사이클에 산단 말이야. 이 사이클 말고 뭐가 있어? 없어요. 방학 때 보면 학생들이 뭐 프로젝트를 좀 더 하는 것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SAT 학원 가서 점수를 더 내야지, AP 학원 좀 맞아. 선행 학습을 해야지, 거의 다 그 위주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럼 1년이 지나고 남는 게 뭘까? 학점과 SAT는 남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했음이라는 말뿐이고 됐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학이 묻는 건 했냐가 아니라 되게 했냐? 라는 질문인 것 같아. 너 되게 했니? 되게 하려고 노력했어?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얼마나 실제로 얻었는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3년 내내 우리는 너 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거는 다들 이제 좋은데 비슷비슷하게 좋은데 정말 차별점 줄 수 있는 거는 너가 그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결과물을 낼 수 있냐가 중요한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 뭐 전구에 대해서 뭐 아니면 전구를 잘하고 싶은 마음, 아니 전구를 만들고 싶은 마음, 뭐 아무리 진정성 있는 서사를 썼다고 해도 내가 전구를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전구에 대해서 많이 글을 썼다고 해도 그게 세상을 바뀌나? 아니면 그게 세상을 바꾸나? 아니지. 여기서는 우리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건 뭐 에디슨이 몇 번의 실험을 거쳐서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 100번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험 번호가 늘어나고 재료표가 바뀌고, 그러니까 내가 재료를 이렇게 썼는데 바뀌었잖아. 100번째는 재료가 바뀌었을 거 아니야. 실패의 기록이 쌓이고 그리고 불이 켜졌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입시에서는 이 불이 켜진 순간을 제3자가 확인을 해주면 끝이에요. 생각보다 심플해. 문장보다는 증거, 의도보다는 지표.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좀 오해를 풀고 싶은 게 좀 많아. 첫째, 이 C가 많을수록 좋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씨 프로젝트를 양보다는 질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아직도 이 C가 좀 많을수록 좋다 혹은 채워가기 식으로 들어가거든. 10개. 근데 절대 아니고 입학사정관들은 임팩트의 농도만 봐요. 그 농도만 보기 때문에 무엇이 바뀌었냐라는 그 질문만 자기는 답을 찾으려고 해. 그러니까 그게 없는데 무엇을 바뀌었냐라는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물론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바뀌었냐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클럽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제가 들어가서 활성화하게 막 이 정도의 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좀 임팩트가 있는 농도인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10개 액티비티를 아무리 열심히 써도 0보다 못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비를 가고 싶은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둘째, 명문 캠프, 유명한 대회, 이거 되게 중요한가? 간판이면 끝이 나나? 간판은 전시품이고 실제 대학은 대화를 원하는 거야. 나라는 사람이 너를 못 보니까, 학생을 못 보니까 내가 이 친구랑 대화를 하고 싶은 거야.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대화가 뭐라고 했죠? 이게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뭐 뭔가 물건이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 증거물. 그러니까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과에 몰빵이 유리하다라고 대부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어떻게 보면 리버럴 학교를 가는 거에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과로 몰빵을 하잖아. 나중에 먹고 살기도 편하다 뭐 등등등. 대부분의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니야 교육의 문제지. 왜? 선행을 수학으로 먼저 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밀 버킷은 컷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교차 영역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수학이 지금 공급이 모자랄까? 모자라진 않아요. 아니야, 너무 많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도 많죠. 너무 많아. 다만 예를 들어 디자인이랑 보안 이런 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 영역,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네 번째는 에세이는 감동적이면 된다. 요즘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절대 안 돼요. 감동적인 에세이는 없어요. 에세이를 감동적이게 쓴다가 아니라 감동은 증거예요. 말로 감동을 줄 수는 없어. 멋있는 말 3초 정도는 울컹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건 뭘 봐서야. 인스타로 뭐 예를 들어 강아지가 자기 죽은 강아지 때문에
우우 울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적이지,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보니까 울고 있습니다가 그 말이 나한테 감동을 주진 않아. 그러니까 감동보단 증거이기 때문에 반대로 증거가 있으면 감동이 돼요. 근데 증거가 없죠. 성적은 증거가 될 수 없으니까. 또 감동적으로 그냥 에세이를 쓰려고만 노력하죠. 그냥 감동 포인트가 뭘까? 뭘 해야지?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해야 될까? 내가 옛날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한계가 너무나도 큰 거야, 그 벽은. 이제 읽는 사람의 눈으로 한번 보죠. 파일을 열면 무엇부터 보일까요? 이게 입학 사정관들이야. 활동, 이름, 직함, 아니면 이제 그냥 읽는 사람들이라고 할까? 뭐 대기업의 어떤 이제 뭐 인사팀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보죠. 그럼 뭘 볼까? 활동, 이름? 여러 가지 뭘 볼까? 이 사람의 이름이 어땠나? 뭐 얘가 성적을 뭐 받았나? 이런 거 볼까? 보긴 보겠지. 숫자는 먼저 보이는 게 맞아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의도적으로 이걸 읽게 한 거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여길 가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미국 대학 입시에서 이제 이력서를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만약에 내가 이력서를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력서가 뭐야? 이름, 성적,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 다음에 내 활동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컴퓨터 사이언스 이력을 보면 어쩔 때는 여기 앞에 내가 쓸 수 있는 나의 스킬을 먼저 써. 이 이력서 안에서도 한 몇십 가지의 방식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죠. 사람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뭐가 좋은 이력서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잖아. 내가 만약에 테스트네이션이야, 나는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IB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글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펙적으로 조금 아쉬운 선생님이야. 근데 나한테 어필을 하고 싶어. 그러면 글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력서 앞부분에 글과 관련된 걸 써주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원래는 노할 사람이어도 데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준비한다는 것. 심플하게 얘기하면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 어디 가고 싶어? 브라운이요. 좋아. 브라운에 대해서 아니? 몰라요. 이런 거예요. 그 학교가 원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보여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런 게 아쉬운 거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한테 뭐 항상 질문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컨설팅 시작하면 처음에는 so what이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해요. so what? 그게 왜 중요한데? 이게 유진쌤도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의 여기 영상에 나와서 문제의 크기와 맥락이 나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너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works라는 거. works.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작동했니? 전후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차이점이 있으려고 노력할 거니? 아니요, 그 정도로 안 할 건데요. 그럼 왜 해? 그리고 세 번째는 who says. 예를 들어 누가 확인했니? 이거 확인한 사람이 있니? 아니면 이거 혼자서 꽁꽁 숨겨있는 하나의 너만 알고 있는 혼자의 허비니?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리버럴은 어떻게 소통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세 가지 좀 물어보고, 저는 이제 증거로 답이 되면 통과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는 뭐뭐뭐뭐 했어요 라고 하면, 그래? can I see? 그러면 없어요. 제가 이거 있어야 되는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되는. 근데 너무 웃기죠. 너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데 나한테 증거로 보여줄 수 없다고?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뭐 너무 심플한 거 아니야?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세 가지든 뭐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에세이든 뭐든 설득이 아니라 저는 증거로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세 개의 질문 말고도 더 많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서 억지로 포장하는 느낌이 드냐, 아니면 just take a look,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 거. 이렇게 해서 나를 그냥 매료시키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질문에 답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정말로 어떤 학생들이 통과가 되냐라는 질문의 답도 언젠가는 답을 해주고 싶어. 왜냐면 그 질문에 이제 다음 질문이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되는데? 근데 제가 방금 말하는 애들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제 이런 방식들을 저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딴짓할 때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노는 시간을 확인해 봐도, 딴짓하는 시간만 확인해 봐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만 좀 빼도 뭐 지금 학원 갈 거 다 가고 서머 갈 거 가도 시간이 남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미국 대학, 특히 리버럴 아트, 특히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뭐 시카고 뭐 이런 학교들은 결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그들은 성과로 밀어붙이는 친구들을 아주 조금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적 스펙의 힘 이걸로 정말 입시 특히 아이비리그를 뚫을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높은 학교일수록 비슷한 성적인 친구들이 많을 거고 결국에 내가 그 학교 들어가고 싶으면 나는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줘야 학교에서도 더 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럼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아. 상위권 입시는 좌석이 희소성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유 우리 콘서트 같은 거 지원할 때 제일 좋은 자리나 아니면 어쨌든 그냥 자리 자체가 잡는 거 힘들잖아. 광클 해야 된다고 들었어.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안 돼. 좌석의 희소성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특히 얼리로 들어가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아주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이 40명, 30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예전에 제가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이제 큰 이제 이런 리테일 샵에서 혼자 뽑힌 경험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나만 없는 거야.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다들 막 스타벅스에서 5년 하고 왔고 옆에 BCBG라는 데서 막 드레스 같은 거 팔아서 막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은 다 경험이 있어. 나는 되게 이상하게 주눅이 들지 않았어. 나만 뽑혔던 이유가 나는 공략을 했어. 무슨 공략을 했냐? 바나나 리퍼블릭은 우리 버나비 시티라는 이곳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다. 내가 너네 리테일샵 다 돌아보면 한국 사람 한 명 없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나만 뽑혔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컴페리티브한 이 판에서는 성적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그러니까 합격을 줄 수 있는 건 안타깝게도 성적은 안 되고 내가 왜 필요한지, 내가 왜 중요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증거로, 산출물로 확실하게 나를 스탠드아웃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커뮤니티한테 기여를 할 수 있는 혹은 기여를 했다라는 걸 증명하고 내가 학문적인 어떤 탐구를 진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저는 합격은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건 오히려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도 가끔 이제 물어보는 게 너는 오늘 만든 게 뭐니? 오늘 뭘 했니? 그리고 만약에 그게 다 끝난다면 정말 남이 써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을 것 같니?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방금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게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아이비의 길은 열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금부터 작게라도 좀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정확하게 필요 없어요. 그냥 뭐든지 해본다 라는 마인드로 하고 증거 남기는 거 하나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